과연 온라인 교육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코로나2가 올 수도 있고 코로나3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힘들까 고민해봤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힘든데 실은 그것만큼 힘든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소년들의 제안을 듣고, 그래서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상상이룸센터,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상상이룸센터에 왔는데요. 이름 너무 좋죠? 한번 들어가서 소개도 받고요.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전환하기 위한 시민백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른들 말고 청소년들은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감당하고 있는지 좀 듣고, 우리 어른들이 뭘 도와주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좀 조언도 받고 이런 시간들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두 분의 귀한 분들 모셨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요새는 누가 소개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상이룸센터에서 청소년 자립지원팀 팀장으로 있는 김도현이라고 하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열심히 재밌는 프로젝트 하면서 만들고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청와장 1기 한동근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요새 대세죠? 줌으로 연결된 두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하와이 계신 분부터. 그래서 전 지금 이 시국에 하와이에 있는 미래산업과학고를 재학 중인 이제 3학년 되는 양선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동 글로벌 경영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고 3학년 된 윤순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귀한 분들 모시고 좋은 얘기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악재, 그래서 뉴스를 틀어보면 대부분 이제 뭐 영업점 문 닫았다, 헬스장 문 닫았다, 뭐 당구장 문 닫았다, 카페 문 닫았다 이런 건데, 그냥 교육에 대해서 그냥 학교 문 닫았음 끝. 엄마들이 이제 애들 돌보느라고 고생이 뭐 가끔 이 정도 나오는데, 실은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또는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코로나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나요? 저도 아직 입학은 했지만 아직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작년까지는 미개봉 신제품이라고 말을 했지만 올해가 되면서 미개봉 중고품이 되어버린, 미개봉 신제품이다. 이제는 중고품이 됐습니다. 왜냐면 또 새내기들이 또 그렇죠. 치고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아직 학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올해 저번에 2년 전인가? 그쯤부터 학식을 만들어주는 업체를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학식이 상당히 맛있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러면 수업은 인터넷으로만 들었습니까? 네, 맞아요. 어떠세요? 학업 자체는? 등록금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반환을 해줬다고 해도 확실히 가격 대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뭔가 가성비 떨어진다. 쉽게 네, 얘기해서. 그런 거죠. 네. 가성비 떨어진다. 그럼 대학은 일단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친구도 한 번 못 만나고, 그렇죠. 가성비 떨어진 거 아까워하고 뭐 그렇죠. 휴학이라는 옵션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나마 네. 일단은 타임아웃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는 타임아웃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어떻게 지난 1년을 보냈습니까? 공부 좀 했나요? 아니, 공부가 잘 안 돼요, 집에서 하면. 그래요.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출석 체크를 하면 돼서, 네, 그래요. 그렇게 수업이 끝이에요.
그러면 남은 시간에 뭐 하세요? 그 수업을 영상을 다 보고 출석 체크를 하면 쉴 때 뭐 간식을 먹거나 슬라임을 만지거나 그렇습니다. 아, 네, 선배님은 아, 저는 출석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먹고 자고 싸고 그래요. 자랑은 아니지만 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합니까? 많이 그러는데 뭐 상위권 애들은 뭐 공부하겠죠? 그래요? 우리 선배님은 그러면 그 인터넷 수업해서 되게 손해봤네. 네, 저는 손해본 게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되지?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도 하니까 공부할 환경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막 선생님들도 뭐 온라인 클래스를 하면은 그냥 과제만 딱 영상 하나만 보라고 딱 제출해 주시고 가기 때문에 이럴 거면 저도 선생하지 않았나 이런 딱 생각이 듭니다. 이럴 거면 나도 선생하지 않았나. 그렇죠. 참 선생님들도 굳이 변명을 하자면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서로 지금 되게 어려운 시간들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연 온라인 교육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물론 이제 백신도 맞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극복되면 옛날처럼 돌아가면 좋지만 코로나2가 올 수도 있고 코로나3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좀 약간 비관적인 생각도 들어요. 그럼 우리 또 1년 쉬고 또 몇 달 하다가 또 뭐 1년 쉬고 그럼 이게 그러다가 사람은 성인이 되고 그러면 그 세대는 이제 앞뒤 세대에 비해서 학력도 떨어지고 불행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대안이 지금 온라인 교육이라는 건데 제가 들어보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온라인 교육이 잘하는 게 있고 그렇죠. 네, 온라인 교육이 형편없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잘하는 건 지식을 전해주는 거. 근데 이런 이렇게 어울리는 거는 온라인에서 잼뱅이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저는 온라인 앞에서 지난해 송년회 하면서 막 서로 커피 자기 앞에 두고 피자 두고 송년을 했는데 이게 참 씁쓸하죠. 네. 두 번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허무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나면 네, 만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격차를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허무하고 빈 공간을 메꿔주는 게 이런 공간이 아닐까요?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데는 열어야 된다 생각해요. 학교는 닫을 수 있다. 수십 명씩 몰려드는, 수백 명씩 몰려드는. 근데 여기는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마치 학원이 여는 것처럼 여기도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원은 못 갈 수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오실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와서 이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학원을 닫고 학교를 열어라. 학원을 닫고 학교를 열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제가 현실을 잘 모르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까도 아이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좀 확실히 이 작년 한 해는 아이들이 훨씬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찾아서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거기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하게 됩니다. 아까 선빈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을 메꿔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한데 사실상 그 장치는 조금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것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공간을 닫기보다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되 방역 수칙 같은 걸 좀 많이 지켜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이 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꼭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쉽게 얘기해서 헬스장을 여는데 왜 여긴 닫아야 될까? 당구장을 열면서 왜 이런 데는 닫아야 될까? 물론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열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여기는 닫고 남는 시간에 가서 당구 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당구도 중요한 운동이지만 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좀 아쉽고 네.
또 이거는 이제 제가 혼날 준비를 하고 그 교육에 계신 우리 선생님으로서, 우리 대학생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 우리 코로나를 대응하는 우리 정부, 국가의 정책들 또는 모습들 중에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게 해달라. 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특히 교육적인 면에서, 특히 교육적인 면에서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좀 제안을 해주시면 국회라는 공간 가서, 정치라는 공간 가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희도 학교가 선고인데 실습이 필요한 그런 수업이 많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없이 영상으로만 보고 이게 익히려고 하다 보니 그게 어려워서 프로그램 지원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필요한 것 좀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실습이 필요하세요? 일단 제가 지금 회계과인데 그 세무에서 필요한 그 전산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프로그램이 집에서는 못 하니까 집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상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하는 거를 그냥 보고 저렇구나 뭐 이런 거예요? 네네. 그게 말이 그 됩니까? 이해가 어려워요. 어. 맞아요. 말이 안 돼요. 그걸 학교에서 안 해주나요? 학교 갈 때마다 하는데 학교를 이제 아예 안 가는 날이 더 많아서 그래 일주일에 막 2수업밖에 안 하는데 그 2번 안에 익히기도 어려워서 네. 그래요. 학교가 어디시라 그랬죠? 저 성동 글로벌 경영 고등학교인데 동대문에 있어요. 네. 제가 성동 글로벌 경영 고등학교를 한번 연락해 볼게요. 네. 이렇게 바로. 네. 성동 글로벌 경영 고등학교에서 이거 프로그램 분명히 돈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버전은 좀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온라인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거 세계 세무 프로그램 들으면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당연하죠. 저 공부 잘합니다. 다 사주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사주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던데. 진짜 열심히 잘해요 원래.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올 수가 없고 줌으로 만나는데 한계가 있고 기술 교육을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계속 이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 근데 저는 그게 언제까지 안 모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정우님입니다. 네, 정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공간을 좀 제한을 두더라도 이제 무조건 닫는 거로는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만큼 방역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런 정확한 방역에 대한 좀 지침 같은 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많이 나오면 좋겠고 지원도 좀 지금도 지원은 사실 충분히 많이 받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청소년들을 만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사실 저희 기관을 열고 닫는 거를 이제 사전에 미리 받는 게 아니라 좀 전날에 받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피드백이 좀 빠르고 그래야 저희도 아이들한테 바로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여기를 방역 당국이 와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방역 당국이 와서 준 적은 없고 저희는 이제 구립 시설이다 보니 구의 지침을 보건소. 네 따르고는 있고 저희 네. 자체적으로 이제 좀 구성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침에 따르면 이 공간은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인원은 따로 정해주지는 않고 이제 뭐 거리를 1.5m, 2m씩 뛰어서 앉아야 하는 거 그리고 이용 시간을 1시간 정도 제한하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정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의 기능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온라인에 맛을 들었기 때문에 대학도 저도 조금 학교에서 강의를 해봤는데 1순위 마감되는 강의는 무조건 온라인 강의예요. 네. 내용에 관계없어. 주제에 관계없고 온라인 강의 1순위 마감이에요. 저는 하여튼 이유가 있죠. 다 무슨지 알겠죠.
지식의 전달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식의 전달은 1 더하기 1은 선생님이 얘기해도 2고 온라인에서 얘기해도 2인 거죠. 근데 그런 관계, 이 공동체, 사회성,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두 분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우리 윤수영님과 양선비님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만나본 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한 군데에 그냥 수백 명 모이는 게 아니라 이런 데를 한 10개, 20개, 30개 한 5분, 10분 지하철 길게 안 타고 버스 한 정거, 뭐 길어야 두 정거 동네 아무 데나 이렇게 도서관처럼 다니면서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학교가 아닌 학교 바깥의 공동체 애들을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반도 작아지고 있지만 이 공간 지금 뭐 지금 이거 50명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방역 그럴 수 지침 없죠. 지키다면 네. 그렇죠? 작게 움직이는 이런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수박이었다면 포도알처럼 포도송이의 알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 다니면서 학생들이 여기는 특화된 게 이제 영상이라고 들었는데 네, 청와대를 들었어요. 네, 영상 여기 가고 뭐 미술 하고 싶은 친구는 뭐 가고 댄스 하고 싶은 또 댄스 가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교육 모델들이 학교는 지식으로 그냥 특화해버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배우긴 배워야 돼요. 1 더하기 1 그 이상으로 좀 배우긴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 노원 상상 이룸센터 이런 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곳이 맨 마지막에 문을 닫는 학원 다 닫고 여기도 열고 정말 3단계 넘어서 5단계, 7단계 가면 닫는. 왜냐하면 교육은 먹고 사는 것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이유는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죽잖아요. 교육도 받아야 될 때 안 받으면 선생님 아시겠지만 나중에 받으면 효과가 네. 의미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물론 코로나가 조금 내려가서 이제 대면을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한번 국회에서 정책으로 또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도록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집 학교 이거 모범생 아니야. 네. 어쩌면 온라인으로 강의 오전에 듣고 오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들 동네 이런 센터 가서 듣고 335 듣고 사는 좀 이게 새로운 교육의 모델이 아닐까. 선구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사실 진로라는 게 풀어서 얘기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뜻인데 그럼요. 저희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 센터에 와서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뭔가 반드시 진학이라든지 직업적인 거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게 진정한 진로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물론 코로나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라도 아이들이 이 공간을 안전하게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너무 빡빡하지 않는 좀 대책들 같은 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중요한 거죠. 지하철은 폐쇄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지하철을 중단시키면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중요함을 교육기관이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특히 공공교육기관. 교육기관은 시키는 대로 하겠지 하고 닫고 나중에 보자. 학원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업이라고 생각해서 열어주고 저는 이럴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 공공교육기관이 살아야 왜냐면 저는 양극화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먹고 사는 양극화와 함께 이 교육의 양극화 네.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우리 현배님이 잘하는 애들은 선배님 잘한다고 하셨는데 더 공부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 격차는
평생 가는 격차 맞습니다. 이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자, 오늘의 한 줄 정리는 학원을 닫고 학교를 열자 아니면 학원 학교 다 열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민백서 오늘 그 노원구에 있는 상상 이름센터 이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지신 마지막 때가 언제세요? 상상은 그냥 해보는 생각일 뿐 일장춘몽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곳에서는 상상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증인이 한 분 앉아 계시고 그렇죠? 앞으로 상상을 이뤄나갈 우리 멋진 고등학생 두 분이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의 상상하는 힘을 꺾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고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우리 후배들과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기성세대가 그리고 정치가 조금 좀 생활을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모든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전환을 위한 시민백서 서울전환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야, 정말 리액션들 너무너무 좋은 우리 학생들이시네요. 대표 선수 다 오십니다.